예, 대외 불확실성이 조금씩 완화되다 보니까 우선 미국 증시는 갑니다. 11월 들어서 그러면 우리 증시도 함께 따라갈 수 있을지, 탄력을 좀 더 키울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오늘장 분위기는 좋습니다. 지금 흘러가고 있는 주요 이슈들 어디까지 왔고,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KB증권 김두원 수석연구원과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그 1단계 합의에 대해서는 물론 그 APEC 정상회의가 좀 취소되면서 약간 변수가 생기긴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분위기로는 될 것처럼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안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미중 무역 합의 단계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프로는 기대감이 워낙 높은 상황이고요. 제가 주목했던 단어는 미중 무역 분쟁, 즉 합의 자체가 시간이 아닌 장소가 문제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어요. 그 말은 그건 뭐냐면 1차 합의 가능성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것에 뭔가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1차적인 합의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대량해서 사주는 듯한 모습이 있고요. 네. 다만 중국이 원하는 것은 관세의 철회이겠죠. 하지만 철회가 된다는 것은 그전과의 역학관계에 큰 변화가 나타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이 철회라는 것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유예의 반복을 좀 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인 합의에 대한 기대가 이전보다 훨씬 높아진 것은 지금 우리 시장의 위험 선호를 나타나는 가장 근저에 깔려있는 기본 바탕이지만 그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관세가 과연 철회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철회를 할지, 우리가 얘기 많이 하는 게 지식재산권 문제나 기술 이전 문제는 2단계나 소위 말하는 3단계에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1단계는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넘기고 다시 관심은 2단계, 3단계 쪽으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1단계의 부분적 합의에 대한 기대가 지금 많이 반영되는 측면이고요. 예. 다만 합의 이후에는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단계, 앞에서 잘 말씀을 주셨었지만 과연 이 지재권의 법제화가 가능할 것이냐. 과거 6개월 전에 미중 간의 합의가 무르익었을 때 이 법제화의 여부를 두고서 상당한 이견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1분기의 합의 가능성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스텝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오리무중한 상태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여전하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1단계로만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고 시장에도 반영이 됐는데, 이와 함께 미국의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도 약간 주춤하다가 다시 좀 요즘엔 잘 나오다 보니, 그러면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표할까? 이번 같은 경우에야 워낙 시장에서 당연히 인하할 거라고 예상을 했으니 97%, 98% 올라갔으니까 그렇다 쳐도 앞으로의 향방이 어떻게 될까? 다시 좀 매파적으로 돌아설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준에 대한 앞으로의 스탠스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흔히 금리는 인상 아니면 인하인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 시기가 상당 부분 이어질 수 있다. 즉 오랜 기간 동결 기조가 갈 수 있다는 게 지금의 컨센서스입니다. 예. 우리가 흔히 wait and see라고 하죠. 그러니까 관망 자세로 지난 10월 FOMC에서의 미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히 나오는 경제 지표를 보고 추가적으로 한 3번 정도 인하를 이미 7월달, 9월달, 10월달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아가기보다는 나오는 경제 지표를 보고 스탠스를 정하겠다라는 것을 명확히 이번 10월 FOMC에서는 명시를 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발표됐던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고용 지표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선제적인 금리 인하 효과가 조금씩 센티적인 측면 아니면 특히 고용 시장의 서비스업 측면에서 고용의 개선을 어느 정도 담보하는 듯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올해 연말까지는 지금의 기조가 큰 변화가 없다라고 보고요. 실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 CME의 선물 의 금리 인하 확률조차도 20% 언더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올해 연말까지는 동결 기조가 가는 거고, 다만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하우스별로 조금 이견이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전망이기 때문인데요. 저희 KB증권이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가 과연 철회가 될 것이냐. 즉 유예가 된다면 여전히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놓고 봤을 때 이전과 같이 쉽게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네. 기본적인 모태를 갖고 있고요. 따라서 만약에 관세가 12월 15일 날 예고됐던 그 관세가 부과된다면 오히려 다시 한번
센티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경제 지표 자체가 둔화 압력이 높을 수 있는 여지는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전망을 하기에는 지금은 동결 기조로 가지만 해가 바뀌면 내년 상반기쯤에는 한 차례 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아직은 있다라는 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예전처럼 막 목매는 분위기는 아닌데 지표도 잘 나오고 있고 다만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그 12월 15일 여기 이 관세가 철회가 될지 그러니까 유예라도 될지 안 그러면 그대로 시행이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걸 좀 덮을 수 있는 소비 지표 개선이랄지 이런 거는 기대해 볼 수는 없습니까? 일단은 미국의 소비 지표를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계를 한 1년 전으로 돌이켜 볼까요? 미국의 소비 경제는 견고했었습니다. 네. 성장 탄력이 워낙 높았고요. 거의 근저에는 미국의 견고한 고용 시장이 있었습니다. 실업률 자체가 완전 고용 수준,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는 소폭 올랐었지만 3.5에서 3.6 정도면 미국의 실업률이 잠재 성장률 수준입니다. 그러한 견고한 고용 시장을 바탕으로 소비 경기가 좋았었는데 이렇게 좋았던 소비 경제가 앞으로는 어떨 것이냐라고 보면 저는 여전히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성장 탄력 자체가 이전보다는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비 경기가 어떠냐라고 물으신다면 역시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좋냐라고 말씀드리면 이전보다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무슨 의미냐면 내년도 미국 경제를 하단을 떠받치는 것은 역시 미국의 소비 경제일 거다라고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소비와 관련돼서 지표 또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제 또 애매해지는 것이 우리 한국은행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연준이 금리 인하했지만 동결 기조를 갈 것으로 시장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경제 자체로만 봤을 때는 또 너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어떤 결정이 가능할까요? 현재로서는. 한국은행이 제가 한국은행을 쭉 모니터링한 이후 처음으로 올해 7월 달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죠. 네. 지금은 한국은행도 동결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11월 29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이미 연준이 웨이트앤시로 관망 자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물론 지표는 안 좋지만 일단은 관망 심리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거의 근저에는 물가 지표가 이전과 이후가 조금 흐름이 다릅니다. 이전에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워낙 높았던 한국의 소비자 물가의 패턴이 물론 성장률 자체, 증가율 자체는 제로로 멈췄지만 이후에는 마이너스는 아니다라는 것이 기저에 깔리고 있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인하를 하기보다는 한국은행 역시도 미 연준을 따라서 동결 아니면 관망 심리로 전환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결과 관망 쪽으로 또 예상을 해주셨고 한은에서도 좀 참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할 텐데 시장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영향을 주는 게 지금 원달러 환율 어쨌거나 다시 좀 안정화되는 느낌이긴 한데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두 가지인 게 달러 약세가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데 이게 정말 추세적으로 달러 약세가 이제 앞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첫 번째 질문하고 또 하나가 그러면 중국 측에서 위안화 절상적으로 가는 건가? 라는 궁금증도 좀 있습니다. 어떤 비유 갖고 계세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약달러가 추세적이냐라는 것의 질문인데요. 요즘에 많이 듣습니다. 추세적이진 않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됐냐라고 하기에는 기대감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해결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니까 해결된 것은 아직까지 없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글로벌 경제가 불안하다면 최고의 안전자산인 달러 강세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국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약세 압력은 앞서 말씀드렸던 기대감들이 좀 더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에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의 위안화 같은 경우는 역시 미중과도 결부된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관세의 유예 여부 아니면 철회 여부에 따라서 위안화의 상하단의 결정이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제가 매크로 지표로 전략을 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의 경제 펀더멘털이 어떠냐라고 보면 해가 바뀌면 중국의 성장률은 이제는 더 이상 6%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즉 5%로 내려가는 경제, 더 나아가서 관세가 유예가 되더라도 철회가 없는 미중 간의 관세 이 두 가지를 결부해 봤을 때 위안화의 달러 대비 7 이상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내년도 위안화 패턴도 7이라는 게 더 이상은 저항선이 아닌 지지선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 상황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 지금보다 그러면 더 하락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겠네요.
많은 부분이 반영돼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아직까지 이제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죠. 과연 미중이 11월 달에 부분적인 합의를 한다면 어느 스텝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중국이 미국에 농산물을 사주는 거고 미국은 중국에 부과했던 관세를 유예하는 거고까지가 프라이싱 된 상태라고 보고요. 다만 여기서 좀 더 진일보한다면 달러 환율의 한 차례 하락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스텝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된 게 없다라는 측면에서 바닥을 좀 다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서도 전망과 지금 현재 상황들 진단을 해봤고요. 실적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분기 시즌, 어닝 시즌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서 이 기간 보내고 계십니까? 감익 중이고요. 네, 영업이익 41%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순이익이 마이너스 45% 정도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컨센서스 자체가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보다는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예. 마이너스 기조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컨센서스 자체가 하단을 다지고 기대감이 높아져 있다는 것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실적 시즌을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갈릴 텐데 최악의 국면은 지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아직까지 아웃퍼폼하기에는 뭐 뒤에도 잠깐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반도체 업사이클의 여부에 따라서 국내 실적은 여지없이 큰 변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아직까지는 조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조건을 갖고 이번 실적 시즌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3분기 영업이익 얘기해 주시면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1%, 순이익 마이너스 45%라는 부분을 짚어줬는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40%대보다는 그래도 예전보다 컨센서스가 반등하고 있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건 시장 자체로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저희가 받아보는 실적, 지표와 데이터와 별개로 기본적으로 기대감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주가 아니면 우리의 위험 선호를 나타내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좀 더 냉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최악의 상황은 분명 지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기대감이 얼마나 반영될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먼저 말씀드렸던 미중 간의 합의, 제가 보는 것에 플러스 알파로 좀 더 진척이 있거나 아니면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저희가 내년 2분기쯤에는 턴어라운드를 가정하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앞당겨진다면 분명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다 회복 탄력은 높아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조금 두들겨보고 좀 더 전략을 롱텀하게 피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분기 그 실적 전망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반도체 얘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벌써부터 헤드라인상 기사에는 이제 뭐 바닥 찍었다라는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여러모로 애매한 게 주식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하고 경제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하고 약간 시기상으로는 좀 다르더라고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업황을 볼 때 주로 이제 재고 사이클로 저희가 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수요단보다는 리스트러킹에 의한 공급단에서의 반등 가능성이 이전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 포인트를 찍었기에는 좀 더 리즈너블 했었습니다. 유의했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꽤 중요한데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최악은 지났다라는 것이 분명 반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탑다운 어프로치 입장에서 계속해서 저희 그 섹터 애널리스트들한테 과연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에 대해서 제가 줄곧하게 이렇게 여쭸었다면 어떤 답이 있었냐면 올해 연초에는 올해 4분기가 턴어라운드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내년 1분기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있었고요. 조금씩 뒤로 이연되는 미뤄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탑다운 어프로치를 봤을 때 글로벌 경제가 크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뒤로 미뤄지고 있다라는 점을 두 개를 이제 교집합으로 저희가 접목을 해보면 결국 바닥은 치었겠지만 오름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우리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무조건 3분기 저점, 4분기 회복이었었는데 지금 반도체 얘기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이제 1분기로 내년 1분기로 많이 지금 유예가 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반도체 지금 좋습니다만은 흐름도 좋습니다만 좀 그래도 변수로서 계속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좀 어떤 업종이 매력적일까?
대한 질문에는 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일단 좀 시계를 짧게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를 놓고 보면 일단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또한 최근에 사우디 아람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핫 이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민감에 대한 기대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우스뷰를 조금 빌리자면 기본적으로 연말까지는 정책에 대한 드리블에 대해서 건설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중하고 있고요. 배당 수요의 대부분 연장 손상이지만 은행 업종에 대해서도 저희는 연말까지는 조금 무게 중심을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조심스럽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민감주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으니까요. 저희들도 또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주식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10월장에 개인적으로 한 2040에서 2100선 계속 뭐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11월에는 어떻게 좀 업그레이드가 됩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연말까지 큰 박스권의 추세적인 아웃퍼폼을 기대하기에는 여러 가지 가정 요건들이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여기 한 달에 한 번쯤 나오는데요. 예. 톤이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위험선에 대한 기대, 미중에 대한 기대, 아니면 파국은 아닌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모두 프라이싱된 상태라고 본다면 지수의 상승 기조 자체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100이라는 포인트가 강력한 저희가 지지선을 형성하면서 위쪽으로 추세를 보겠지만 우리 장기간 박스권에 갇혀있던 이 큰 틀을 아웃퍼폼하기에는 연말까지는 조금 시기가 상조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일찍 질문을 드려볼게요. 좀 되게 진부한 질문인데 지난해도 딱히 없었던 것 같고, 그러면 연말 랠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기대감은 사실 가지기가 쉽지 않겠네요. 두 가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나타날 미중 합의에서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는 것 외에 예, 또 한 번에 얼마만큼 진전이 있었을까를 확인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반도체 업사이클의 큰 그 시계 자체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아니면 좀 더 컨센서스가 앞쪽으로 당겨질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결부된다면 결국에는 미중이 무역 분쟁을 격화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언더퍼폼했던 게 또 한국의 자산이기 때문에 또 예. 반대로 생각할 겨를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까지 미중 합의의 진전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반등 타이밍이 실제로 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냐, 이 변수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B증권 김두원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